선제적 대응이라는 화두. 미리 생각하기입니다. 미리 생각하기. 여러분들 우리가 미리 생각하기로 제가 1년 전에 메타버스 다 사기니까 하지 마라. 이 바닥 선수들 작품이고 위메이드 이런 것도 다 예언까지 해드렸습니다. 카카오도 15만원대 지나놓고 보니까 이야 저렇게까지 빠져? 이런 거를 실전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세요. 미리 생각하기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이 꼭지가 언제입니까? 2022년도 1월 달입니다. 이때 얼마나요? 예. 55,000원이요. 그게 19,000원까지 빠졌습니다. 10월 달에는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몇 가지 그 신문에는 벌써 났죠. 메리츠 지주는 그 존니가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매각하고 그 구조조정하고 인력 30% 자른다고 그러고 케이프는 법인 영업이나 리서치센터 폐쇄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람부터 자릅니다. 얘네들이 제일 쉬운 거니까. 근데 이런 징후가 1년 전에 나왔어요. 제가 예언까지 해드렸죠. 대체 투자 그리고 정권 바뀌고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PF 관련돼 갖고 난리 부르스를 칠 테니까 옆에도 가지 마라. 근데 이제 10월 달에 이런 얘기가 다 돌고 삼척동제도 하니까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를 왜 찍어드렸냐면 제일 많이 PF 전략 부동산 그러니까 PF라는 게 뭐냐면 어떤 여의도에 예를 들어서 70층짜리 건물 지으면 시행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성공하면 이익 배분하고요. 그게 이제 채권 미국 국제금리 춘천 레고랜드 하면서 난리 나고 부도나고 파산되고 막 이러니까 회수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해서 증권사도 파산한다 부도난다 막 흉흉한 소문 나는데 우리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다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데 구조조정으로 이제 너 살려주는 대신 뭐래도 보여야 하니까 이제 자기 직원들 자르고 부서 자르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그럴 때 오히려 올라갑니다. 세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종목이 완전히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메리츠 금융지주를 사신 분이 어떻게 하면 좋게 오늘 23,000원 대듭니다. 23,000원 깨면 다 팔아요. 23,000원 대드 잡고 그런데 23,000원은 안 깨고 한 27,000원이나 3만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 3만원은 넘기 쉽지 않아요. 3만원을 넘으려면 단기간에 얼마 올라와야 되냐면 50% 이상 올라야 됩니다. 정상화되는 거는 내년 3월달 이후 봐야 됩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이제는 금리, 채권, 뭐 물가가 잡혔다는 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이번에 어디까지 가는가가 에너지입니다. 그럴 때 25% 오늘은 대드 23,000원 잡고 저는 25,000원부터 때리라고 그럽니다. 25,000원, 26,000원 그러니까 25와 38.2로 요렇게 대응하는 거야. 이런 거리 최고 해피한 거 32,000원 25,000원부터 때려 27,000원까지 갈지 28,000원까지 갈지 32,000원까지 갈지 그건 시장한테 맡겨. 요번에 히림이 12,000원에서 땡칠지 15,000원까지 갈지 모르는 것 같이 거기 강할 때 비율매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딴 거 가지 마세요. 얘. 뭐 하나요? 팔리면. 그리고 나서 고가까지 실제 고가에서 갑자기 급락할 때 변동성 이용해서 다시 사겠습니다. 이게 역발상 전략이에요. 미리 생각하기. 그래서 이렇게 강할 때 오늘은 23,000원 깨지 않는 한 저 25,000원과 32,000원 놓고 요번 대반등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삼성증권에 대입해 2만원 에너지 안 나와요. 삼성증권은
저 61.8이 아니라 38.2면 많이 때리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세훈 시장 빅데이터 얘기해 드린다고 그랬죠. 오세훈 시장이 빅데이터 하면 당연히 그 GTX,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 가장 강력하게 집중하는 게 또 뭐죠? 지하화학, 그 다음에 용산공작청,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올려놓질 않았네. 한번 보세요. 미리 생각하는 거야, 이게. 미리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논리가 나옵니까? 관련된 종목을 샘플링 하는 거죠. 여러분들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면 뭐 한미글로벌, 뭐 세아 특수강, 세아 베스텔 지주, 히림, 도아 엔지니어링, 이런 걸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분산했듯이 이런 걸 미리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일단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가장 빅데이터는 용산 공작청하고, 요번에 강양역이 물에 잠겼잖아요.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하와 배수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골고리, 강남역, 친수, 배수로, 지하와, 그 다음에 여의도 용산 재건축, GTX, 잠실 마이스, 세운상가, 그리고 여의도 영산 공작장 있는 지하와 도로. 그 다음에 지금 2002년 10월 3일부터 AI 서울 2022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합 불러다가 인공지능, 뭐 스마트 시티, 서울의 미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옛날에 서울시장 하면 또 항상 뭐 진양 산업, 진흥기업, 음마아파트, 자율주행, 뭐 이런 종목들이, 명단들이 항상 나옵니다. 이걸 샘플링이라고 그럽니다. 클러스터링, 군집화. 먼저 군집화 해갖고 샘플 놓고 어느 게 수급 들어오나 딱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특수건설, 동아지젤, 그 다음에 뭐 지능기업 몇 가지 종목을 샘플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히림이나 도아 엔지니어링 송화한부는 이쪽으로 미리 가서 또 으쌰 나오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으쌰가 38.2에서 61.8이라는 에너지가 나올 때 대응을 할 겁니다. 중저가 옐로칩들은. 이것도 하나의 미리 생각하기 선제적 대응이죠. 근데 현대건설은 38점이 나오려면 내년이에요. 금년은 기대 안 합니다. 저게 가려고 그러면 뭔가 본격적인 큰 중동에서 조단위 수주를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45,000원 돌파하는데 금년은 포기. 금년은 왜 포기하죠? 간단히해서 지방건설사들 뭐 파산난다, 부도난다, 이런 게 마이너스 에너지는 누르잖아요. 나중에 위너 테이크스 올이지만 금년은 아니라고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질이 나쁜 중저가 옐로칩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동 수준은 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 속도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2023년에서 2025년은 이제 우리나라는 중동 수주 원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그쪽이니까 그쪽을 주도주. 그래서 오죽하면 건설주는 2025년에 한 종목만 패서 열어봐도 좋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뭐 포스코 ICT가 움직였다 흔드는데, 여러분들 포스코 ICT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10,000원을 딱 거놨어요. 10,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질문 좀 하지 마세요. 10,000원. 10,000원부터 카운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대응 좀 할래 라고 그러면, 이런 거는 61.8에서 100% 왔을 때 저 빨간 영역 오면요. 그러면 저점에서 61.8이 얼마입니까?
굳이 이거를 팔았다 샀다 하실 분은 61.8이 8,000원입니다. 더블이 만원입니다. 8,000원과 만원 사이 오면요, 우리가 KT 썸마린 7,000원 넘으면 팔았다가 다시 밑에서 사듯이 뭐 팔고 사고는 요때 하십시오. 요게 언제 나오는지 시장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현 정부가 지금 그 SOC 부를 타이밍이 아니죠. 지금 시기에 지금 지금 불러봤자 이태원 사태라든지 북한 저렇게 난리치다든지 또 우리 지금 약간 보이지 않게 팀 스프리트 훈련입니다. 그런 에너지 나오는지 보시고요. 처바이텍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년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바이오는 3월 전까지는 아니에요. 바이오는 지금 오히려 그냥 막 납폭과대 뭐 시젠이나 그 문제 많은 기업들의 대반등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종목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요, 이제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요. 저는 이제 2500까지는 그냥 렛츠고입니다. 삼성전자 때문에요. 파생시장 에너지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 제가 그 실전 제자를 키워갖고 그분들이 실전 매매해갖고 그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습득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절대기법 없어요. 절대기법 없다고요. 절대기법 찾지 마세요. 그냥 체험 체득해서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본인의 실력을. 실력이 없으시면 이론이 나올 때까지, 내가 체득될 때까지 그냥 저 따라 하세요. 제가 30년차 그 체득한, 아침에 제가 딱 뭐라 그랬어요? 뺐다 올린다. 근데 302.5가 저항이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뭐라 그랬죠? 302.5 뚫어갖고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600원에서 플러스 500원 되나. 이게 여러분들 단순한 논리지만 300만원 500만원 투자해갖고 저희가 아까 찍어드린 콜 제가 307.5짜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307.5요. 여러분들 307.5라는 게 그냥 상품이기도 하지만 환산지수가 얼마예요? 307.5 2370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50포인트 오른다에 배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307.5짜리의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307.5짜리 2370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2330입니다. 그러면 2370 가려면 대충 4,50 올라야 돼요. 4,50 오르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얼마야 되는 거예요? 6만전자만 만들어도 돼요. 이 6만전자 그럼 700원에서 1,000원만 올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거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세요.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콜 저 따라서 하신 분은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302.5짜리 아침에 0.90 대잡고 1.2에 청산, 그리고 다시 산 거 1.10 손절, 그리고 다시 샀는데 1.0에 샀는데 0.90 손절, 두 번 손절. 그런데 0.60 와서 다시 들어가 50 갖고, 이게 더블 난 겁니다. 6,000원짜리가 지금 12,000원 된 거예요. 그 선물은 300개면 더 사. 300과 300.5에서 사고 300개면 더 사. 손절 없어. 왜? 다음 주에 305가 보이니까. 심지어는 307.5짜리 실현 가능성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6만전자 돌파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보는데? 롱숏이나 파생 매매 하다 보면 그 물살의 색이나 얘네들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파워르장이 그렇게 겁을 줬는데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1등 종목 삼성전자 수량은 적지만 매도했습니까? 어저께 매도했어요? 140만 주 샀습니다. 누가 때렸어요? 금융투자가 290만 주 때린 겁니다. 이 수치를 보시라면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얘네들이 얼마 사요? 이제 2조가 가까워집니다. 1조 7천억이.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10조 샀다. 만약에 이게 10조가 찍혀요. 그러면 뭐 바이코리아 떠들 겁니다. 난리 칠 거예요. 뭐 선지국 지수에 들어오느니 뭐 난리 칠 겁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파악을 하라고요. 업종 분석하지 마세요. 반도체니 뭐니. 오히려 이게 미중 간의 대판 싸움이 우리나라 TSMC 쇼 걸고 우리나라 롱 거는 심지어는 무슨 미국계 기금이나 뭐가 중국을 포트를 비우면서 우리나라 포트를 늘린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포트 늘리면 1등 삼성전자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때도 9월 30일부터 어때요? 빨간색 일변도입니다. 얘가 파란색 일변도로 바뀌기 전까지는 겁내지 마세요. 근데 수익률 게임은 적어요. 이제 적다고요. 그럼 얘가 65,000원까지 봅니다. 65,000원까지 갈 때 또 LG 이노텍이니 DB하이텍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선제적 대응에. 그래서 이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세요. S축, Y축, Z축에 얘를 그려보세요. 요번에 네옴시티 놓치셨어요. 그럼 얘 놓치지 마세요. X, Y축에다가 이런 이게 이제 아까 나의 자산 끌기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연기금은 아니고요. 미국은 무슨 재단이나 그 학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중국 주식 팔고 우리나라 주식으로 편입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할 때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 줄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대만 줄여요. 대만. 중국과 대만을 줄입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띵크웨어, 유비벨록스, 하이비전, 현대오토에버. 이게 전장입니다. 자율자동차. 테슬라 올라갈 때, 애플 올라갈 때 요런 개념을 잡아보시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북한이 미사일 쏘던 신경 끄라고 그랬어요. 그냥 머릿속에 지우세요. 북한은.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북한은 머릿속에 지우세요. 북한을 분석하는 건 거기서 쿠데타가 나거나 체제 붕괴가 될 때 그런 상황이 나오면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북한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으로 언제 편입될 건가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장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도 체크해 보시고요. 문제 있어요. 근데 채권 쪽 다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뭐 흥국이니 보험이니 그냥 일부 좀 계열사들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한 데가 호방건설 그 다음에 옛날에 이낙연 연골고리에 관련된 종목 그리고 저축은행 그러면서 그래서 아침에 그 명단 도는 거를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자료 올려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부도 명단이 들어오는 거. 보험사는 다 살려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오르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업체거나 몇 개는 엎어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방건설사들이 그래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방건설사는 안 봐주는 것 같습니다. 채권 그냥 다 부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위너 테이크스 올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게 SBS 태형건설 하지 마시고요. IS 동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리스크 관리하시고, 그게 모든 에너지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위너 테이크스 올 세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옛날 IMF 때 한보, 대우 다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덕분에 큰 게 삼성, 하나그룹이 그때 어마무시하게 커졌습니다. 그러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으로 가는 게 이 평균 실종의 세상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스닥 때문에요. 그리고 트리거가 8일에서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요번에 빠졌다가 이제 11,500과 12,000원 올 때를 지금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빠져서 직전 저점 깨는 거를 지금부터 겁내지 마시고요. 얘가 직전 쌍바닥인지 직전 저점을 살짝 깼다 갈 건지, 요 8일날 8일이요. 뭐 있어요? 중간선거. 돌아온 트럼프가 나오는지. 만약에 트럼프가 등장해요. 기아, 현대차 급등합니다. 테슬라 급등합니다. 러시아하고 관계가, 러시아 푸틴 아주 환호질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걸 선제적으로 미리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기술주가 급등합니다. 그럴 때 LG이노텍은 27, 8만원, 최하경은 25만원. 그럼 지금부터 떨어지는 사놓고 32, 3만원을 기다리십시오. 마치 우리가 그 LG 그 엔솔이 35만원, 37만원짜리에요. 예. LG그룹에서 지금 주가, LG그룹 자체로 주가 가려면 롱은 뭐예요? 그 망가진다고 하는 LG화학과 엔솔이 최고고, 오히려 LG전자하고 LG이노텍을 박살내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이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LG이노텍, LG전자가 오를 때 LG화학이 떨어지니까 롱숏이 바뀔 거다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트리거가 뭐예요? 애플, 테슬라입니다. 그럼 이번 나스닥이 언제 저점 찍었다 터닝하나? 그거에서 잡아내야죠. 그게 8일과 10일 사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각도 선제적 대응으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스닥 빠질 때 우리 겁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빠질 때 지금 선물 그래프 보세요. 그냥 얘 단순하게 보세요. 일봉으로. 나스닥이 펑펑 빠지는데 우리 종합주가지수 연동된 선물의 모양이, 일봉이 어떤 모양을 보여줬나, 이게 해답입니다. 우리나라를 시장을 보는 하나의 에너지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얘 일봉 보세요. 어저께도 제일 겁났죠. 근데 양봉 나왔습니다. 전에 여기가 계속 고점이었어요. 요때 보세요. 10월 5일입니다. 고점 찍은, 저항자였던 거요. 10월 19일입니다. 저점 찍은 자리 보세요. 9월 30일, 10월 13일, 10월 21일 다 뭐예요? 환율 급등하고 채권 난리 칠 때. 근데 저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넥라인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제가 295, 2250, 삼성전자 57,000원이 돌파됐습니다. 추세 전환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깼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중심이 올라가죠. 이제는 300이 중심입니다. 이제 305가 중심으로 가면 이제 레스고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325나 330까지 보내버립니다. 그건 연말이겠죠. 그러니까 325와 330 언제 판단한다? 305 뚫을 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롱숏에 의해서 좌우됐고, 그때 움직이는, 그럼 삼성전자 땡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수익률은 밑에 단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까 전장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예, 아이고 제가 또 목이 마탱이가 가네요. 오늘 오후장 2시에 제가 또 오늘 제자 유튜브하고 또 미팅이 좀 있어서 오늘 오후장은 좀 빨리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2시에 뵙죠.